경기도 가평군 외곽의 한적한 마을 그린힐 요양원은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오후 2시 김복래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85살의 나이답게 등이 많이 굽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 김미순이 다가와 물컵을 건넸어요. 고맙네, 미순아. 복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담벼락 너머로는 다른 소음이 들려왔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 여기 할배들 개웃기다. 맞아. 어제 그 할머니 보셨어? 기저귀 차고 있는 거 말이야. 복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근처 중학교 학생들 5명이 방과 후마다 요양원담 근처에 모여 앉아 노인들을 구경하며 놀리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던 아이들이 호기심에 들여다보는 정도였어요. 복래 할머니가 먼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안녕, 애들아. 학교 다녀오는 길이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 요양원을 구경거리로 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킥킥거리며 웃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저 할머니 또 왔네. 야, 할머니, 우리 보고 계셨어요? 아, 진짜 냄새 나겠다. 기저귀 냄새. 저기 저 할아버지는 침 흘리고 있어. 으악, 더럽다. 복래 할머니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점점 마당으로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원장님, 저 아이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복래 할머니가 간청했지만 최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냥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곧 지나갈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말해봤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간병인 김미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래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휠체어를 몰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할머니 나왔다. 실시간이야. 깜짝 놀란 복래 할머니는 휠체어 바퀴를 잘못 조작했고 그만 휠체어가 기울어지며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파.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는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어요. 아, 대박 진짜 넘어졌어. 야, 사진 찍어. 찍어. 복래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는 새로운 간병인 한 명이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여성, 박연우였어요. 4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병인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최 원장이 물었어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응급처치와 간호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습니다. 박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박연우가 나가려는데 복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어요. 어르신, 다치셨나요? 아, 그냥 넘어져서요. 복래 할머니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박연우는 복래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담벼락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직도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연우는 채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그린힐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간병인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박연우가 그린힐 요양원에서 첫 출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들 진짜 개웃기네. 야, 이거 찍어봐. 오후 3시 박연우는 복내 할머니의 물리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연우야, 저 아이들이 또. 복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연우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내다봤어요. 중학생 5명이 담 위에 올라가 휴대폰으로 요양원 마당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대놓고 복내 할머니를 주민해서 찍고 있었어요. 야, 저 할머니 휠체어 타고 있는 거 개웃기지 않냐? 맞아, 진짜 불쌍해 보여. 박연우의 얼굴에 차가운 기색이 스쳤지만 복내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나가서 말해볼게요. 아니야, 연우야. 괜히 나섰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박연우는 이미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더욱 신나게 소리쳤어요. 새로운 아줌마다. 야, 아줌마도 찍어. 박연우는 조용히 담벼락 아래 서서 아이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여기서 내려와라. 뭐? 아줌마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우리 공공장소에 있는데 왜 간섭해요? 그 순간 한 아이가 휴대폰을 박연우에게 향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도 찍어서 올려버려. 박연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단지 한 걸음 다가갔을 뿐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여기서 당장 사라져라. 아씨, 뭔데 진짜. 아이들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지만 리더 격인 박민준이라는 아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우리 내일 또 올 거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그날 밤 박연우는 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CCTV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우 씨, 그런 일로 돈 쓸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니까 조금만 참아요. 애들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죠.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박연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지역 중학생들이 모이는 SNS 그룹에 복내 할머니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제목은 그린힐 요양원 실시간이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진짜 불쌍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늙기 싫다. 기저귀 냄새 날 것 같음. 저기 가면 공포영화 찍을 수 있겠네. 박연우의 손이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아이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이번엔 8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담을 넘어서 아예 요양원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진짜 신기하다. 할머니들 진짜 많네. 복내 할머니는 마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야, 이거 진짜 빨라. 아이고, 아이고. 복내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재미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복내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연우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박연우는 조용히 다가가서 휠체어를 밀고 있던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연우의 눈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아줌마.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박연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우시는 게 장난이냐? 다른 아이들도 이제야 박연우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간병인 아줌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걸까요? 우리 그냥 갈게요. 가기 전에 할머니께 사과부터 해라.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 순간 박연우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별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아프지 않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과하고 나가라. 결국 아이들은 복내 할머니께 사과하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연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박연우는 자신의 낡은 군복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과거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연우가 요양원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연우 씨 진짜 이상하지 않아? 간병인 김미순이 휴게실에서 속삭였어요. 왜? 일은 잘하잖아. 동료 간병인 이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걸음걸이부터가 달라. 완전 군인 같아. 그리고 어제 봤는데 새벽 5시에 요양원 주변 조깅하고 있더라고. 조깅이 뭐 어때서? 아니, 조깅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전투복 차림으로 뛰고 있었어.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사실 그들이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박연우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요양원 주변을 완전 무장한 채 순찰했어요. 담벼락의 높이,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모이는 위치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어디서 살았었니? 복내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걸음걸이가 참 당당하구나.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을 때랑 똑같아. 박연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눈치챘어요. 이 여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우가 온 이후로 요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 아이들 안 와? 복내 할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어요. 그렇게 매일 오던 중학생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 박민준아. 우리 그 요양원 또 가자. 친구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거기 이상한 아줌마 있어. 무서워? 그냥 아줌마인데? 야, 너 그 아줌마 눈 못 봤구나. 진짜 살인자 같았어. 내가 어깨 잡혔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그냥 포기할 리 없었죠. 결국 그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그 아줌마 없을 때 가면 되잖아. 일주일 후 아이들은 박연우의 근무 스케줄을 파악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에 외부 병원 동행 업무가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목요일 오후 4시 박연우가 복내 할머니와 함께 정형외과에 간 사이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무려 12명이었어요. 야, 그 무서운 아줌마 없지? 응, 확인했어. 지금 병원 갔어.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예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와서 로비까지 침입했어요. 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할아버지들 완전 많네. 야,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자. 간병인 김미순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 왜 들어와? 아줌마, 우리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여기 사람들이 아픈 곳이야. 나가.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신나했어요. 김미순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이 아줌마 완전 약해 보인다. 그때 복도 끝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할머니다. 야, 저 할머니. 아이들이 복례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겁에 질려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기억하세요? 사진 모델이에요. 제발, 가주세요. 복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사진 한 장만. 할머니가 제일 인기 많으시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박연우가 서 있었어요. 분명히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언제 돌아온 걸까요? 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 오늘 진료가 취소됐다. 박연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이상했습니다. 박연우는 평범한 간병복을 입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맹수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그냥 조용히 해라. 박연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할머니께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복례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박연우 앞에 일렬로 섰어요. 너희들 이름이 뭐냐? 박민준, 김태현. 하나씩 이름을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좋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박연우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픈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다. 너희들의 놀이터가 아니야. 알겠어요. 우리 안 올게요. 아니다. 박연우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게 할 거다. 뭔 소리예요? 박연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 동영상들 다 캡처해뒀다. 그리고 오늘 침입한 것도 CCTV에 다 찍혔어.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이걸 너희 학교에 보내야 할까? 아니면 경찰서에 보내야 할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 조건을 들어라. 박연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올린 사진들 다 지워라. 지금 당장.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다 지웠어요. 확인해 보겠다. 박연우가 한 명씩 휴대폰을 검사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걸 확인한 후에야 아이들을 보내줬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 김미순이 박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우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별거 아니에요. 박연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차분함, 그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제압하는 그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박연우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연우야, 너 혹시 예전에 특별한 일 했었니? 박연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그냥 좀 특이한 데서 일했었어요. 어디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평범한 간병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연우의 경고가 있은 후 20일 동안 요양원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중학생들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야, 박민준아. 진짜 이대로 끝낼 거야? 김태연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왜 쫄아야 돼?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사진 찍은 것뿐인데. 아이들은 PC방에 모여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특히 박민주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아줌마 화요일마다 오후에 없어. 진짜? 응, 그때 가서 제대로 복수하자. 이번엔 더 재미있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박연우는 화요일마다 시청에서 열리는 간병인 교육을 받으러 갔지만 실제로는 1시간 만에 끝내고 돌아와서 요양원 주변을 은밀히 순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그 화요일은 달랐습니다. 연우 씨, 오늘 교육 끝나고 바로 약국 들러서 할머니들 약 받아와 주세요. 최 원장이 부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연우가 정말로 요양원을 비운 그 오후 4시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6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자. 박민준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드론이었습니다. 이걸로 창문 안까지 촬영할 거야. 할머니들 자는 모습까지. 와, 대박. 그럼 진짜 화제가 되겠다. 아이들은 담을 넘어 요양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더 대담하게 건물 안으로 침입했어요. 복래 할머니는 낮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윙윙윙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드론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복래 할머니가 놀라 일어나려다가 균형을 잃고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파. 바로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야, 대박. 진짜 넘어졌어. 이거 완전 레전드 영상이다. 복래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신나했습니다. 야, 할머니 우는 모습도 찍어. 진짜 불쌍해 보인다. 그때 간병인 김미순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드론을 깜짝 놀라서 김미순이 복래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드론이 김미순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야, 이 아줌마도 찍어. 아, 진짜. 너희들 당장 나가. 김미순이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웃기만 했어요. 우리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드론 날리는 것뿐인데. 맞아, 불법도 아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소음 때문에 나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모든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 콘텐츠다.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1000만 각이야. 복래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절망했습니다. 박연우가 없는 지금 아무도 이 아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박연우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줌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박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진 복래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연우가 다가가 복래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연우야. 아이들이 갑자기 드론을 깜짝 놀라서 넘어졌어. 그 순간 박연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차가운 눈빛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진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연우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박민준. 그래, 박민준. 그리고 김태현. 박연우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었는데. 아줌마, 우리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냥 드론 날린 것뿐이에요. 드론? 박연우가 멈춰섰어요. 할머니가 다치신 게 드론 때문이라고?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넘어진 거죠. 우리가 밀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연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좋다. 이제 진짜 끝이다. 박연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가평경찰서죠? 노인요양원에 무단 침입한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다치게 했고요. 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 아줌마. 진짜 경찰 부르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증거 영상도 다 있습니다. 제발, 우리 잘못했어요. 경찰은 안 돼요. 하지만 박연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늦었다. 선을 넘었어. 그날 밤 박연우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있던 검은색 가방을 꺼냈어요. 오래된 군복과 군화, 그리고 여러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할 때가 온 건가? 박연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군복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 복무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녀의 별명은 조용한 폭풍이었습니다. 아직 그때의 내가 남아있나? 박연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단단했고 기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다치게 했어. 이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 그날 밤 박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박연우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에 군화를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마치 15년 전 해군 특수전 전단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 연우 씨? 오늘 왜 그런 옷을? 일찍 출근한 김미순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박연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박민준과 친구들은 다시 모였어요. 어제 경찰이 와서 혼났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 아줌마 진짜 경찰까지 불렀어? 김태현이 화를 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연락 왔잖아.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맞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복수해야 돼. 박민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과 새총이었어요. 이번엔 드론 말고 이걸로 하자. 창문에다가 던지는 거야. 야,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게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무서워만 주면 돼. 오후 4시 아이들이 요양원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담을 넘어 들어갔을 텐데 왜인지 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왜 안 들어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당에서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자. 무서워할 것 없어. 박민준이 용기를 내어 담을 넘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따라서 넘어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시선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진짜 분위기 무섭다. 맞아. 평소랑 완전 다르네. 그때 박민준이 새총에 돌을 끼우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빨리 하고 나가자. 첫 번째 돌이 복례 할머니 방 창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금이 갔어요. 야, 대박. 명중.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연달아 날아갔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할머니들의 놀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뭐야 이게. 유리가 깨진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아이들이 돌아봤을 때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박연우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떡해. 아이들은 분명히 주변을 다 확인했는데 박연우가 언제 나타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공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이었던 박연우 중사다. 박연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아이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해군 특수전전단?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요. 아니다. 이미 늦었어. 박연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할머니를 다치게 하고 요양원 재산에 피해를 줬으니까. 박민준이 새총을 겨냥했어요. 아줌마, 가까이 오지 마. 이거 맞으면 아파. 박연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새총? 재미있네. 그 순간 박연우가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잔상만 보였어요. 순식간에 박민준의 손에서 새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떡해. 박연우가 새총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장난감으로 뭘 하려고 했냐? 그리고는 새총을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맨손으로 말이에요.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내 얘기를 들어라. 박연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다. 바다에서, 산에서, 사막에서 말이야.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퇴역하고 나서 이곳에 와보니 우리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괴롭히고 있더라. 박연우가 김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이름이 김태연이지? 네네. 어제 할머니 방에 드론 띄운 게 너였어. 죄송해요. 사과로는 부족해. 박연우가 김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현역일 때 적군을 제압하는 방법을 배웠어. 소리 내지 않고 흔적 남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김태연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아이니까 다른 방법을 써줄게. 박연우가 일어서서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너희 부모님들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연락처도. 제발이요. 아직 안 끝났어. 박연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찍은 CCTV 영상들, 너희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 그리고 오늘 창문 깬 것까지 다 증거로 남겨뒀어. 아이들은 이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다시는? 박연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약속은 이미 몇 번 들었는데 그때 박연우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 요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라.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이요?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그러면 용서해 줄게.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봉사활동이라니?
만약 안 나오거나 또 말썽 피우면 그때는 진짜로 끝이야.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경찰서와 학교에 보낼 거고 너희 부모님께도 직접 찾아가겠어.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봉사활동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약속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박연우가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알겠어요. 꼭 올게요. 아이들이 도망치듯 나간 후 박연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아이들을 진짜로 혼내고 싶었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가 박연우에게 말했어요. 연우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너 정말 군인이었구나? 박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예요. 박연우의 경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약속대로 토요일 봉사활동에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박민준이 복내 할머니께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복내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이들에게 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김태연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박민준의 형 박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동생이 갑자기 요양원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의심스러워했어요. 야, 민준아. 너 진짜 갑자기 왜 그래? 봉사활동이라니? 형, 그냥 하고 싶어졌어.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 일 있었지? 박민호는 동생을 추궁했고 결국 박민주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박연우의 정체까지 말이죠. 뭐,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라고? 응, 형. 진짜 무서웠어. 새총을 맨손으로 부러뜨렸다니까. 박민호는 이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동생이 진짜 대박인 사람 만났어. 요양원 간병인인데 알고 보니까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래. 진짜? 그런 사람이 왜 요양원에서 일해? 모르겠어. 근데 우리 동생 말로는 진짜 무시무시하다더라. 이 이야기가 SNS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민호가 틱톡에 올린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인 얘기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요양원에 해군 특수부대 출신 간병인이 있대요. 우리 동생이 직접 봤다고. 이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기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가평 그린힐 요양원에 진짜 특수부대 출신 있나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박연우라는 분이래요. 혹시 진짜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하지만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역에서 유명한 유튜버 진실탐구TV 김철수가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는 평소 미스터리나 특이한 인물들을 취재하는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요양원에 해군 특수부대 출신 간병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철수는 곧바로 가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요양원 근처에서 며칠 동안 잠복하며 박연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로 걸음걸이가 다르네요. 완전 군인 같아요. 김철수는 박연우의 일상을 몰래 촬영했어요. 새벽 조깅하는 모습,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까지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김철수가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연우가 그의 방향을 봤어요. 김철수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나를 봤지? 박연우는 천천히 김철수 쪽으로 다가왔어요. 거기 누구세요? 김철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김철수라고 합니다. 유튜버요? 박연우가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네. 사실 박연우 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취재를 왔어요. 혹시 정말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박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취재요? 뭘 취재하려고요? 시청자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왜 특수부대 출신이 요양원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박연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더 취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낸 거예요. 2006년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 인질 구출 작전에 참여한 해군 특수전전단. 기사에는 작전에 참여한 대원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박연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대박. 진짜였어. 김철수는 더 깊이 파헤쳤어요. 박연우의 군 경력 받은 훈장들, 그리고 퇴역 후의 행적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었네요. 국가유공자의 특급 전사에. 일주일 후 김철수는 폭탄급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충격가평 요양원에 숨겨진 영웅. 아덴만 작전 참여 해군 특수전 출신 간병인의 정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와, 이런 분이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셨다니. 진짜 영웅이 이런 곳에 숨어 계셨네요. 존경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는 어르신들을 돌보시다니.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죠. 지역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민일보입니다. 가평 요양원의 박연우 씨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KBS 경기방송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연우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복내 할머니에게 털어놨어요. 연우야, 좋은 일 아니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준이 엄마와 함께 요양원을 찾아온 거예요. 연우 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런 훌륭한 분을 괴롭혔다니. 박민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그날 저녁 뉴스에도 나왔어요. 가평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인이 사실은 아덴만 작전에 참여했던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조용한 생활은 끝이구나.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존경해주고 지금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아봐 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내 할머니를 비롯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우리 연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복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자랑했어요. 맞아. 우리가 진짜 영웅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야. 김철수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사흘 후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네. 복내 할머니가 간병인 김미순에게 말했어요. 우리 연우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KBS 저녁 뉴스에서 박연우의 이야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박연우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요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박연우는 뒷문으로 출입하며 언론을 피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군 본부에서 공식 보도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박연우 전 중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복무했으며 다수의 국외 작전에 참여한 우수한 전사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와, 해군에서 직접 인정했네요. 13년간 특수부대라니.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구나. 이분 진짜 대한민국 영웅이잖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익명의 네티즌이 과거 기밀해제된 작전 보고서를 찾아서 올린 것이었어요. 2012년 아프리카 해적 소탕 작전 참여, 2014년 동남아 인질 구출 작전 성공, 2016년 중동 지역 특수 임무 수행, 대한민국 최초 여성 UDT 실전 투입 요원.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최초 여성 UDT라고요? 완전 레전드네요. UDT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나? 물개부대예요.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여자가 UDT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전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2016년 언론 보도 자료. 한 네티즌이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냈어요. 해군 특수전전단 사상 최초 여성 대원 실전 배치. 신원 비공개로 진행. 당시 별명이 조용한 폭풍이었다더라. 실제 작전 성공률 100% 기록. 이 정보들이 퍼지자 국방부 관계자까지 나서게 됐어요. 박연우 전 중사는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다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추적은 계속됐어요. 야, 이거 봐. 2017년 청와대 표창 명단에 박연우 이름 있어. 진짜다. 국민포장 받았네. 국민포장이면 정말 대단한 훈장인데. 박연우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복내 할머니에게 털어놨어요. 연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좋은 일 아니니? 하지만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때 요양원 원장실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린힐 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공보실입니다. 박연우 씨와 통화 가능할까요? 박연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박연우입니다. 중사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해군본부 김대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해군에서 중사님께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해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연우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옛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일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요. 일주일 후 해군 본부에서 공식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연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3년간의 군 생활 어떠셨나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퇴역 후 요양원에서 일하시게 됐나요? 박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군복은 벗었지만 국민은 지켜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이 감동했어요. 진짜 멋있다. 저런 분이 진짜 애국자지. 나라 지키다가 이제는 어르신들 지키시고.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요양원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전국에서 편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연우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안전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 잘 부탁드려요. 심지어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연우 씨가 계신 요양원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복래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연우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 할머니는 몰랐어. 할머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인데. 그런데 정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민준과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부모님들과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준 아버지가 깊게 인사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런 훌륭한 분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정말 잘하고 있어요. 박민준이 박연우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선생님, 저희가 쓴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연우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나라를 지키신 영웅인 줄도 모르고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이제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모실게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연우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줘서. 그날 저녁 박연우는 복래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 마당을 산책했어요. 연우야, 이제 정말 유명해졌구나. 네, 할머니. 하지만 변하는 건 없어요. 여전히 할머니들을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진짜 영웅인 이유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 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관심을 가져주니 나쁘지 않다고 말이에요. 박연우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린힐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박연우가 복래 할머니께 편지 뭉치를 보여드렸어요. 전국에서 매일 수십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고 후원금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요양원 시설도 많이 개선됐어요. 연우야, 참 신기하다. 내가 온 뒤로 이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복래 할머니는 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후원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박민준과 친구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어때세요? 박민준이 복래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민준아, 고맙구나. 덕분에 할머니가 외롭지 않아.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벌칙으로 시작된 봉사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연우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할 건데 선생님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태연이 물어봤어요. 뭔 발표인데? 내가 만난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박연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어때? 안 돼요. 저희한테는 선생님이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박연우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순찰도 계속했고 요양원 보안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연우야, 이제 그런 일 없을 텐데 왜 아직도 그렇게 순찰을 해? 복래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습관이에요.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오후 박연우가 요양원 앞을 지나가는데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박연우의 본능이 경고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차 주변을 지나가며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번호네. 그런데 왜 여기서? 저녁이 되자 그 차는 사라졌지만 박연우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원장이 박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 씨, 어제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요? 국정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박연우 씨에 대해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는지, 평소 어떤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한다고만 했어요. 근데 왜 국정원에서 연우 씨를 찾는 거예요? 박연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연우는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선배님? 연우야. 오랜만이다. 요즘 유명인이 됐더라. 선배님, 혹시 국정원에서 저에 대해 뭔가 문의한 거 없나요? 국정원? 왜? 박연우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아마도 내가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무슨 뜻이에요? 연우야, 너 예전에 했던 작전들 중에 아직도 기밀인 것들 있잖아. 그런 게 혹시 새어나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 박연우는 이해했어요. 자신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우려가 생긴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국정원 직원이 요양원을 다시 찾아왔어요. 박연우 씨,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박연우 씨가 최근에 너무 유명해지셔서 혹시 예전 작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기밀은 지킬 거예요. 저도 군인 출신인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언론 인터뷰나 강연 요청이 있으면 미리 저희와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연우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유로운 생활이 다시 제약받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가 박연우의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연우야,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마라. 할머니가 몇 살인데 그런 것도 모르겠니? 박연우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했던 일들이 기밀이라서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복내 할머니는 박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연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잖아.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박연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 거예요. 할머니들 돌보고 아이들이랑 지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주일 후 박연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강연 요청도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이런 메시지를 SNS에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연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언론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린힐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 아쉬워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지만 대부분 박연우의 선택을 존중해 줬어요. 선생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할머니들 잘 부탁드려요.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양원도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복내 할머니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박연우는 티셔츠와 슬리퍼 차림으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박민준과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놀러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민준이들 왔구나. 아이들은 이제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친손자 같았어요. 연우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가요. 김태연이 신나게 말했어요. 어디로? 제주도요. 돌아와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박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조심히 다녀와. 그때 복내 할머니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연우야, 후회하지 않니? 그렇게 유명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용하게 살게 돼서. 박연우는 잔디깎기를 멈추고 할머니를 봤어요. 아니요, 할머니.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복내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 연우가 진짜 영웅인 이유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요양원 마당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박연우는 다시 잔디를 깎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박연우에게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고요한 마당에서의 일상. 그날 밤 박연우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다. 내일도 그럴 수 있기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였다. 창문 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린힐 요양원에는 진짜 영웅이 만들어낸 작지만 따뜻한 평화가 있었습니다.